하자. 비열과 열팽창. 비열. 이게 어려워요, 비열. 열팽창은 열받아서 팽창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비열이 어렵습니다. 비열. 일단 비열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정의는, 이 처음 들으면은 뭔 소리 하나 싶은데,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알게 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엄청 길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 비열이 물질마다 달라요. 근데 아까 전에 칼로리를 정의했을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봐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열의 양을 1kcal라고 하자. 이렇게 했죠. 그럼 봐봐. 어떤 물질,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야? 1kcal야. 이거는 사실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의 비열은 그러니까 이게 1kg당 1도씨 높이는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1kcal인데 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써야 돼. 1kg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된다. 물의 비열이 1이에요. 요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물은 1kcal per kg 도씨. 근데 이거 킬로칼로리랑 줄이랑 이게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킬로칼로리가 1kcal가 4.2kJ이야. 이거를 이제 실험으로 밝힌 사람이 줄이야, 줄. 줄이라는 사람이 1kcal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4.2구나, 4.2kJ구나. 이런 걸 밝혔어요, 아무튼. 그래서 봐봐, 여기가 물은 1kcal per kg 도씨가 비열인데 1kcal가 4.2줄이기 때문에 4.2kJ 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왜냐면 1kcal가 4.2kJ니까 이렇게 써도 되긴 해. 자,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이제 좀 어렵긴 해 지금. 자, 근데 하여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옆 페이지 먼저 보면은 구리는 비열이 0.09래.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구리 1kg을 1도씨 높일 때 0.09kcal가 든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철은 0.12kcal만 있으면 철 1kg이 1도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알루미늄은 0.21kcal가 있으면 1도씨가 높아져요. 모래는 이만큼. 물은 1. 콩기름은 0.4. 에틸알코올은 0.58. 지금 누가 제일 크니 근데? 물이 제일 커요, 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물은 비열이 되게 커요. 봐봐, 밑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가해도 다른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적다. 근데 저게 뭔 소리냐면, 온도 변화가 적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모래랑 물을 비교해보자. 모래. 만약에 1kcal의 열량을 줬어, 둘 다. 둘 다 1kg인데 1kg에 1kcal 줬어요. 얘는 물은 몇 도 올라가겠어요? 1도 올라가. 1도 올라가는데 모래는 0.2라고 할게. 그냥 0.2만 돼도 1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kcal를 줬으니까 얘는 몇 도 올라가겠어? 0.2만 돼도 1도가 올라가. 근데 1을 줬어. 5배 더 줬죠? 그러면 얘는 5도씩 올라가, 5도씩.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 낮에 해가 쨍쨍 내리 쬐는 거예요. 그럼 열 에너지를 똑같이 주는데 물은 비열이 크니까,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이 땅바닥 이런 애들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 땅바닥 이런 데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상승하고,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근데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대류, 아까 배운 대류. 여기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 공기가 여기 많은데 여기 공기가 적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바람이 부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 낮에는 해풍이 분다. 이해 가죠?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다. 이거 아셔야 돼. 근데 밤이 되면 식을 거 아니에요. 밤에 식을 때는 바다가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미안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바다는 빨리 데워지고 바다는 늦게 데워지고 늦게 식어요. 그럼 육지가 빨리 식어가지고 여기가 저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보다는 고온이지. 그래서 요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바다에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래. 저기. 여기는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육풍이라고 합니다. 육풍. 밤에는. 알겠어요? 뭐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아무튼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 이해 가시죠?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러면 뭐가 좋냐면 우리 생명체들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근데 원래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체온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열이 크므로 외부에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몸속에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물로 채워져 있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뭐 콩기름에 채워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물로. 자, 냉각수로 활용하면 물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냐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찜질팩 속에 물을 데워서 넣는 게 좋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식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야지 찜질 효과가 있죠. 난방용 보일러에 물을 활용해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물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흔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가 아니에요. 물은 되게 희한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거야. 자, 무쇠솥과 돌솥이 있는데 돌솥에 이건 비열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연용량이긴 한데 어찌됐건 돌솥이 더 비열이 커가지고요. 그냥 비열이 크다라고 그냥 하자. 하여튼 돌솥이 온도가 유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따뜻한 밥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음식을 조리할 때 그냥 냄비에다가 조리하면 팍팍 올라가 온도가. 그래야지 라면 빨리빨리 끓여 먹지. 근데 뚝배기에다가 저렇게 찌개 같은 거를 끓이면 밥 먹는 동안에 잘 안 식어요. 따뜻하게 먹지. 뚝배기는 온도 변화가 적은 거고 냄비는 온도 변화가 큰 거. 자, 옆에 이제 다시 192쪽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잘 봐. 그래서 이게 다 정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비열이라고 하는 게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이 있다. 네, 물이 있어. 물의 비열이 1이야. 근데 내가 1kg을 1도씩 높이지 않고 내가 2kg을 1도씩 높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은 물의 양이 많으니까 열량을 더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많이 가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얘는 2kcal를 가해주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뭐 2도씨 높일 거야. 2도씨. 어? 그러면 1도씨 높일 때 2kcal인데 2도씨 높이면은 몇 kcal? 4kcal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 열량 보통 Q라고 씁니다. 비열 C야. 비열에다가 비열이 C야. C. 질량은 M이야. M. 거기에 온도 변화 뭐 다 써있는 거긴 한데 온도 변화를 곱하면 열량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열이 뭐 0.2 이내가 있었어. 나는 걔를 뭐 3kg짜리를 10도씨를 높일 거야. 그래서 내가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그러면 6kcal만 가해주면 되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Q는 시멘트 보통 이렇게 외워요. 시멘트 아니면 뭐 씨암탁 이렇게 외웁니다. 시멘트, 씨암탁. 근데 여기 세모가 하나 있죠. 세모는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 델타. 근데 세모는 온도 변화량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20도씨에서 만약에 30도씨로 올라갔다. 그러면 온도 변화량이 얼마야? 10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30을 쓰는 게 아니라 1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T라고 쓰는 거예요. 나중 온도로 쓰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호가 하나 이 델타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긴 하는 거지. 자,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제 쓰다 보면은 쉬운데 일단 Q는 시멘트 외워야 되고, 잘 봐요. 이거 변형을 할 거야. Q는 시멘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델타 T는 CM분의 Q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위에 것도 쓰고 아래 거 쓰고 그렇게 해놓으면 온도 변화와, 이게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와 이게 비열이야. 비열은 무슨 관계인가요? 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반비례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이다. 온도 변화와 이거 M은 질량인데 질량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분모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M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잖아. 온도 변화와 열량은 당연히 비례지. 왜냐면 열을 많이 주는데 당연히 온도 많이 올라가죠. 자, 봐봐요.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심한 거예요. 지금 비열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심한 거예요.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비례 관계인 거죠. 비열 작은 애가 팍팍 올라가는 거야. 비열 작으면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봐봐. 온도 변화가 질량이 큰 애가 큰 거야? 질량이 작은 애가 큰 거야? 작은 애가 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은 금방 끓어요. 물의 양이 조금밖에 없으면. 물의 양이 많아. 라면 5개 끓여야 돼. 그럼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물이 양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는 적게 일어나는 거야. 반비례 관계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저런 걸 이제 외우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델타 T는 CN분의 Q라고 쓰면 보이잖아 이게.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 질량하고 반비례, Q는 비례, Q는 열량인데. 그래서 식을 써가지고 변형을 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 드는데 만약에 2도씨를 높여야 된다. 그럼 2kcal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1도씨만 높일 건데 물의 양이 2kg이다. 그럼 2kcal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비열을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되는데 학습 내용 체크.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단위는 kcal per kg 도씨를 쓰거나 kcal 대신에 줄을 써도 되죠. 줄을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칼로리 퍼 그람 도씨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근데 뭐 칼로리라고 쓰면 이제 뭐 똑같아지는 건데. 아무튼 이게 되고,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은 비열이 큰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비열이 크면 적다. 그쵸? 적다라고 써야 되나? 작다라고 써야 되나? 적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냉각수나 찜질팩 등으로 사용된다. 이용된다. 자, 열팽창은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데 내용까지는 오늘 합시다. 자, 열팽창 다음 주에 또 복습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비열은 한 주 만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열팽창은 열받아서 팽창하는 거긴 해요. 열받으면 입자 운동에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변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해가지고 길이나 넓이,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온도나 부피, 길이 뭐 이런 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글리세린, 에탄올, 물을 넣고 처음에는 이 높이를 똑같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뜨거운 물에 넣은 거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글리세린 여기 있다 여기까지 팽창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에탄올은 여기 있다가 여기 끝에까지 팽창한 거고, 물은 이만큼 팽창했고. 그러니까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죠. 다릅니다. 하여튼 팽창을 하는데 달라. 액체는 달라.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고체도 팽창을 해. 팽창하는데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에 봐봐요. 한 1000m 정도 되면 1도 올라갔을 때 여기 밀리미터야. 요 정도씩 이렇게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팽창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팽창하는 거야. 액체가 되면 좀 티가 나게 팽창을 해요. 왜냐면 온도계 같은 거 보면 여기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거 열팽창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는 좀 더 팽창을 많이 해요. 팽창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기체는 더 많이 팽창해. 그리고 기체는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요것도 이제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샤를 법칙에서 이게 이제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건데, 하여튼 샤를 법칙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증가를 해요. 근데 273도씨가 되면은 처음 부피의 2배가 됩니다. 2배. 자, 그래서 팽창하는 정도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가 더 크고, 특징은 기체는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다른 애들 상관이 있는데. 자, 봐봐. 전선 길이의 변화. 여름철이 전선이 늘어져. 여기 봐봐. 여기 늘어져. 이렇게. 왜냐면 길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겨울철에 팽팽해져.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은 아무튼 어찌됐건 특별한 애인데, 물은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작고, 거기서부터는 팽창이에요. 열팽창. 근데 그러는 이유는 원래 하여튼 물은 뭐 수소결합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어떤 특정 구조가 있는데, 4도씨가 되면은 빈 공간을 좀 채우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어. 하여튼 부피가 제일 작은 게 4도씨고, 그거보다 높아지면 열팽창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메탈. 바이메탈은 금속 2개를 붙여 놓는 거야. 근데 아무 금속이 아니라 열팽창률이 다른 애를 붙여놔요. 잘 봐, 이것도 희한한 건데. 자, 이 커피포트인데요. 이게 작동시키면 막 끓다가 자기가 알아서 꺼져요. 틱 하고 꺼지거든요. 그쵸? 근데 왜 꺼지냐면, 가열을 하면 원래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 스위치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전기가 통해가지고 얘가 가열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 잘 봐. 온도가 올라가면 요 길이를 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길이가 길까요? 요 아래에 있는 길이가 길까요? 어느 게 긴 것 같아? 아래가 길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가 더 많이 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팽창률이 팽창률이 더 큰 애야. 팽창이 잘 안 되는 애를 붙여놓는 거야, 2개를. 팽창률이 작은 애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열이 되면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이 더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이렇게 휜다고. 이렇게. 그래서 떨어져. 이 접점이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니까 꺼져요. 떨어져가지고 전기가 안 흐르니까 꺼져요. 이게. 근데 꺼져가지고 만약에 얘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식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오다 붙잖아. 그러면 또 켜져. 이게. 그래서 전기갑석 같은 게 꺼졌다 켜졌다를 해요.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지. 바이메탈을 쓰면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그 전기밥솥 온도 맞춰놓은 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온도 얼마로 맞춰놓으면 그게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유지가 돼요. 온도 조절 장치에 바이메탈이 쓰이고, 바이메탈이 이렇게 되는 원리가 열팽창 때문에, 열팽창이 많이 되는 금속과 열팽창이 적게 되는 금속을 붙여가지고 스위치처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상판이 있는데, 다리 상판이 몇십 미터씩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너무 딱 붙여 놓잖아. 그러면 여름이 되면은 얘가 늘어나가지고 휘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조금 떼놔, 이렇게. 이거를 불안하게 왜 떼냈나 싶은데, 여름이 되면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이게 막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조금 떼놔, 미리. 떼놨잖아요, 이거를. 딱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름이 되면 늘어나가지고 철로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조금 떼놓는 거예요. 겨울은 이 틈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뭐 저 틈에 열차가 빠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 게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고 이게 못을 박아 이렇게 놔두잖아. 그럼 여름 되면 얘가 휘어져 가지고 이게 파열돼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꼬아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팽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습니다. 송유관이나 가스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 봐봐. 강철이 10일이고 콘크리트가 10일이지. 이게 팽창이. 팽창되는 게 똑같은 애를 써야 돼. 안 그러면은 뭐 건물을 지어놨는데 여름철이 돼가지고 철근은 많이 늘어났는데 콘크리트는 안 늘어나. 그럼 이렇게 했는데 뭐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빨을 이게 때우는 이 아말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료가 이의 팽창률이랑 얘 팽창률이랑 같아야 돼. 안 그러면 뜨거운 물 먹었어. 그럼 얘는 팽창하고 얘는 조금 늘어나. 그럼 얘 떨어져. 찬물 먹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얘는 수축하는데 얘는 조금 수축해. 얘 떨어져.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을 써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같은 데에 잼통 이런 거 넣어 놓은 다음에 열라고 하면 잘 안 열리는데, 이게 수축을 해가지고 꾹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열을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잘 열려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잘 열려요. 이런 것도 뭐 통과하지 못하던 얘를 가열해. 그러면 얘가 팽창해가지고 통과하고. 뭐 그런 실험인 거지. 자,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예. 온도계가 액체 열팽창 이용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액체가 팽창해가지고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거죠. 음료수병에 이제 음료수를 꽉 담아 놓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열팽창해갖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덜 담아. 일부러 덜 담는 거예요. 아끼려 덜 담는 게 아니고. 자, 3번은 이게 재밌는데, 자동차 주유할 때 리터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리터당. 요즘엔 한 1,400원 정도 하던데, 하여튼 1리터에 1,000원이야. 그러면 대낮에 가서 내가 주유를 한다라고 치면 요만큼 있었던 애가 팽창해가지고 이만큼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요만큼 넣을 수 있는 애를 이만큼 넣는 게 아니고 1리터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적게 넣는 거예요. 10리터씩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만한 애를 10리터를 넣어주는 건데, 원래는 온도가 낮으면은 요랬을 거 아니야. 온도가 낮으면 한 0.9리터로 치자. 요거 채워가지고 줘야 돼.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 뭐 새벽이나 이럴 때 주유하는 게 좀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수축한 상태로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더 채워가지고 줘야 되는 거야. 1리터를 파는데.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 주유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땡볕에 가가지고 주유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팽창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는 더 잘 변해요. 열팽창 정도가 크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 조절 장치로 씁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비열은 다시 좀 더 설명하고 해야 돼요. 예, 비열이 어려워가지고 복습하면서 하겠습니다. 숙제 없고요. 네.